또 좀 더 이해가 좀 빗나가게 되면 네네. 또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오해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입시 제도가 사실 과거 역대 정부들이 입시 제도에서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혼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취지는 다 좋지 않았겠습니까? 입시를 변화한다는 취지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다 그런 취지에서 입시 변화를 추진했을 텐데요.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리 좋은 입시라도 그것이 학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교육으로 다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준비되는 만큼 입시가 이제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과욕을 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입시에서 먼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막상 학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입시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부분이 정말 좋은 취지가 있지만 그것이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다 사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의 본질은 학교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느냐를 보는 것이다. 사교육에서 만들어준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입학사정관들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밖에서 뭐 하는 여러 가지 경시대회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입학사정관 공통기준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아마 빠르게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나왔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좀 불안해하시고 네. 또 학원에서 이제 불안 마케팅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부추기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입학사정관에 실패한다 이렇게 해서 또 뭐 컨설팅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입학사정관의 핵심은 학교에서 정말 시험이 아닌 다양한 학교에서의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곳이 시험 성적만 내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있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인성도 키워나가고 하는 그런 데인데요. 또 우리 지금 이제 수업 방식도 창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건 점수화로는 다 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을 학교에서 잘 이제 배양을 하면 그것을 입학사정관들이 이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같은 걸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 꿈을 키워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입시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는 네. 소위 학생이 의리면 대학이 갑 아닙니까?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예, 이 대학은 사실 또 한편으로는 선발의 자율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사정관제와 네. 이 대학의 자율과 어떻게 잘 조화가 되겠습니까? 때론 벽이 되기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저는 입학사정관 제도만큼 무한적인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이라는 것은 딱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그 역량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제한된 역량만 보는 것인데 네. 입학사정관들은 정말 창의성, 잠재력, 뭐 인성 이렇게 무한한 소질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을 통해서 학생 선발을 하게 되면 대학들은 그만큼 자율권을 많이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아직도 여전히 이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 보고 있는 현실의 대학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좀 더 조화로운 추진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 입학사정관 제도도 성공하려면 정부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중등 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시가 그게 입시만 바꿔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계속 그동안 실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시의 변화라는 것이 학교의 변화와 또 대학의 변화와 이렇게 발맞추어서 이렇게 서서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서 보면 전체 입학생의 10%만 지금 입학사정관으로 뽑는 것이거든요. 도입기죠. 예, 도입기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무리하게 과도하게 늘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내실화해서 그게 이제 대학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지고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대학들도 저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입학사정관으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해 보니까 점수를 뽑았던 학생들보다 훨씬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느 대학에서 그 내신 성적이 3등급인가 4등급 학생을 의과대학에 뽑아서 이렇게 입학사정관이 뽑았었는데 네.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입학사정관을 불러서 막 야단을 쳤답니다. 어떻게 이런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을 뽑았느냐고. 그런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는 입학사정관님한테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들 한답니다. 그 학생이 막상 들어와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성적이 조금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그동안은 이제 놓쳐왔던 것이죠.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보배들을 캐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우리 해묵은 소원 과제가 말하자면 공교육 정상화 문제입니다. 네, 네. 여기하고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하죠. 입학사정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학사정관이 그동안 이제 죽었던, 그러니까 점수 체제로만 해서 뽑았을 때는 전혀 살아나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들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학교에 이제 스포츠 클럽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이 막 시작되는 이제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현장 가서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보면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도 스포츠 클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입시가 지금 걱정이 되니까. 예.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스포츠 클럽 활동 같은 것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운동이라 그러면 운동선수나 하는 거고, 운동선수들도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부에서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좋아서 스포츠도 하고, 네. 뭐 예술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학생들이 스스로 좋아서 하고 꿈을 키워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입시에 반영이 되는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뭐 미국 SAT도 지금 변화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네, 우리 네. 학교의 시험, 예.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되는 성적에 관해서도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술형 평가가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서술형 평가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답이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제 답이 하나라야 되는 것인데 한국 학생들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객관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답은 무조건 하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창의성에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토론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창의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토론하는 문화, 이런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술형 평가를 시작한 학교들을 가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학생